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초완성반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원래 끝내려다가 이번 강의까지 이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25강 십성적 운의 작용과 설명. 운은 내가 준비된 만큼 작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비견, 겁재, 식신, 상관운까지 했는데 이제 오늘은 재성, 관성, 인성에 대해서 25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성운이 들어온다. 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온다. 일단 십성적으로 천간, 지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세요. 천간은 활용적 개념, 드러내고 활용하는 개념이 강한 거고, 지지는 기반을 닦다 같은 개념이 강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여러 가지 글자로 치환을 시켜서 뭐 운동이다. 그러면 천간의 운동은 나 운동하는 거를 표방하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광고하고 전시하는 거고, 지지의 운동은 운동을 하기 위해 기반을 닦는 거. 그러니까 내가 2달 후에 무슨 동창회에 가서 몸매를 좀 자랑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막 하는데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지지적 운동인 거고, 남들 막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막 대외적으로 소문은 안 내고 내가 좀 운동에 성과가 있으면 그때 가서 소문 내야지, 그때 가서 써먹어야지. 천간은 활용하는 거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미술을 배웠지만 미술학원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표하지 않고 있다가 무슨 미술대회에 나갔다. 뭐 내가 미술가가 되었다고 표방을 하였다. 미술가로서 타이틀을 달고 활동을 하였다. 이런 거는 천간적 활동. 즉해서 천간은 활용성에 가깝고 지지는 기반성에 가까워요. 위아래가 서로 다른 글자가 들어온다는 뜻은 뭐 천간에는 공부, 지지는 운동 하면은 운동의 기반을 닦으면서 공부도 하였다. 표방하기로는 공부를 표방하였다.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는 간지가 들어오죠. 천간 한 글자, 지지 한 글자, 대운이나 세운에서 간지가 들어오면 이러한 기반 위에 이런 활동을 활용하거나 펼치는 또는 표방하는 이라고 하는 어떤 세트로 된 글자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천간과 지지가 뭐 이왕이라기보다는 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위아래가 다 똑같은 십성, 뭐 오행으로 되어 있으면 해석하기가 편하죠. 잠자는 잠자기 좋은 활동 환경에서 잠자라고 한다. 밥 먹기 좋은 환경에서 밥 먹으라고 한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위아래가 서로 반대로 들어오면 밥 먹으라고 하는 곳에서 싸라고 한다. 잠자기 좋은 환경에서 눈 뜨고 있으라고 한다. 뭐 깜깜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불을 밝히라고 한다. 이런 등등으로 이제 복합적 해석으로 운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것이 내 사주 원국과 이제 상호작용을 이루게 되니까 그래서부터 이제 해석이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천간 재성은 재성을 표방하다, 활용하다 하는 거고, 지지의 재성은 재성의 기반을 닦다, 재성의 시장을 마련하다 라는 활동과 같아요. 돈 벌기 위해 기반을 닦는 거는 지지적 재성에 가까운 거고, 돈 버는 활동을 표방하고 뭐 영업 마케팅, 경영을 표방하는 것들은 천간의 활용에 가깝다. 그 다음에 지지는 어떤 시장을 만나게 되다, 재물 활동을 하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다, 또는 내가 다루거나 개발할 토대를 만들게 되다. 이제 이런 입장하고도 비슷합니다. 제가 재성하고 인성을 비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재성은 개발 논리에 가깝고 인성은 보존 논리에 가깝다. 재성만 있는 사람은 개발하려고 하고 인성만 있는 사람은 보존하려고 하고, 둘 다 있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개발할 때도 있고 보존할 때도, 개발할 건 개발하고 보존할 건 보존하자. 뭐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하겠다. 재성적 논리로 어느 지역을 다루겠다라는 거죠.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재성이 많으면 아마존을 개발해서 부자가 돼야겠구나. 저 관광자원을 내가 운영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인성이 많은 사람이 아마존 숲속에 산다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해야 되겠구나. 사냥꾼들 포크레인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겠다. 도로 놓는 거 절대 안 된다. 여기는 개발하면 안 된다. 그린벨트 전부 쳐야 된다. 그린벨트가 대표적인 인성적 제약이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관성 논리가 강한 사람이, 세상을 모두 관성으로 보는 사람이 아마존에 살고 있으면
아마존을 섬기죠. 아마존이시여. 아마존이시여. 아마존을 섬긴. 또는 나 아마존에 사는 사람이야 라면서 이걸 나의 간판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뭐 또 식상이면 아마존을 키우려고 하겠죠. 어떻게 기르고 키우고 아마존을 몰라 이걸 돈으로 쓸지 섬길지 난 모르겠는데 내는 아마존을 이렇게 먹이고 기르고 키우고 하겠어. 뭐 이제 이런 논리라고. 비견이 강한 사람은 거기 있는 사물의 자연을 다 내 친구야. 다 내 친구거든. 맞아. 이름도 붙여주고. 나 다 내 친구야. 이 나무도 친구고, 호랑이도 친구고, 여기 있는 거미도 내 친구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자, 우선 재성이라는 글자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개발 논리, 소유 논리, 무엇을 다루어 보고자 하는 논리, 소유의 논리가 되게 광범위하죠. 소유의 논리면은 돈을 갖고 싶다. 쟤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다. 저 물건을 갖고 싶다. 저 구역이 내 구역이 됐으면 좋겠다. 쟤네들이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나의 통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같은 거고요. 심리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현실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물질화돼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 요만한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놀게 될지 이따만한 자동차를 가지고 놀게 될지 내가 3만 원짜리 백을 찰지 3천만 원짜리 백을 다루게 될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며 안 심은 데 안 난다 해요. 재성운에 내가 무언가를 다루어 볼 것인가는 내가 그 전에 무엇을 심었는가. 재성운의 전 단계에서 식신상관운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식신상관운에 얼마나 씨앗을 많이 뿌리고 잘 가꾸었는가에 따라서 식신상관운의 결과물이자 결실이 재성운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정도로 보는 겁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데 뭐 요만한 걸 주고 갈 수도 있고 이만한 걸 주고 갈 수도 있고 뭐 1,000원짜리를 주고 갈 수도 있고 100만 원짜리를 주고 갈 수도 있다. 근데 산타크로스 입장에서는 얼마를 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난 줬어. 줬다니까 이게 무슨 준 거예요. 난 줬어. 그러고 갈 수도 있어. 재성운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재성운이 실망스럽지 않고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겁니다. 자, 재성운도 천간의 재성은 드러나는 재성인 거고 지지의 재성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재성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십성이 들어올 때는요. 해당 십성이 들어올 때 내 사주에 있는 여러 기운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갖느냐를 알아야 돼. 우선 재성이 들어왔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재성과는 중복 강화가 되고요. 중복 강화가 되고 뭐 2개를 다루고 있었는데 3개를 다루게 되었다. 다루던 것이 더 커졌다. 다루고 있던 것이 조금 변하게 되었다. 다양한 걸 다루게 되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뭐 일 많이 하는 게 불리한 사람한테는 재성운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산림청 공무원이셨는데 그분이 재성운을 만났어. 그분이 오른쪽 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성운이 더 오니까 왼쪽 산도 관리하래. 재성의 모양이 다르니까 뭐 이분은 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있는 섬도 관리하래.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재성운이 마냥 좋은 게 아니죠. 아파트 관리인한테 재성은 뭐예요? 내가 관리하는 아파트. 재성운이 많이 들어오면 관리할 게 많아져. 그러면 어떤 분은 전 평생 가도 요 한 동짜리 아파트밖에 없는데요. 재성운에 관리할 게 많아지면 그 아파트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 그럼 내가 할 일이 좀 많아져. 할 일이 많아지는데 월급이 똑같은 구조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일이 많아지고 뭐 어떤 측면에서 좀 이기적으로 따지자면 일은 많아지는데 월급은 변하지 않더라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관리 영역이 많아지다, 내가 다룰 것이 많아지다. 그래서 재성운을 만났을 때 재성운이 강화됐을 때 수익 생산적 구조의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벌겠구나인 거고 뭐 재성이 많아진다고 해서 생산적인 게 없을 사람한테 일이 많아지겠구나, 힘들어지겠구나, 우리 꼬맹이가 사고를 더 치려나 보구나, 뭐 내가 이제 애 학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일이 생기겠구나, 뭐 이런 등등의 일이 생길 수도 있다인 거고 저는 백수라서 아무 할 일이 없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취업을 하든지
취업을 안 하게 되면은 바쁜 백수가 되든지. 그래서 뭐 무슨 모임에 총무를 맡았는데 뭐 여기 회비 거두라 그러고 저희 가서 미리 사전 답사 해오라 그러고 뭐 다 연락하라 그러고 사람들한테 메시지 전달하라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다루고 관리해야 될 것들, 다루고 관리해야 될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 자, 다음. 자, 재성이 들어올 때 다른 십성과의 상호관계를 좀 보도록 하죠. 재성이 들어오면 약화되는 기운이 뭘까요? 재성이 많이 들어오면 약화되는 기운. 인성. 그렇죠. 재성이 인성을 극하니까 재성이 극하는 기운이 약화됩니다. 그럼 인성이라는 거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혜택받고 살고 싶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고 싶다, 공부하겠다, 그냥 안전이 있겠다, 뭘 가만히 두겠다, 뭐 이런 형태가 인성적 요소라고 한다면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 인성적 요소가 줄어들고 재성이 많아진다. 수동적 요소가 능동적 요소가 많아진다. 가만히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돈을 꼽아줬는데 재성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무슨 근로봉사를 나가야지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근로봉사 안 하는 사람한테는 뭐 생활지원금 안 주겠다고 하더라. 또는 내가 나가서 일을 좀 했더니 생활근로지원금, 뭐 영세민자금 이런 것들이 혜택이 줄어들게 되었다. 내가 차를 한 대 샀더니 갑자기 보험료가 팍 오르면서 매달 나한테 나라에서 들어오던 지원금이 너 좀 사는구나 하면서 확 줄었다. 뭐 이런 형태들이 재성은 내가 개발하고 관리하고 노력하고 일해서 먹고 사는 돈이고 인성은 내가 어떤 지위나 자격을 얻으면 그 지위나 자격으로 인해서 의식주를 보장받는 어떤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직장인한테는 인성의 유무가 봉급에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영업자는 재성의 유무가 금전재물 활동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년을 학교 교사 또는 30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저는 재성이 없어서 돈이 없는가 봐요. 아니야. 직장 생활하는 직장에서 딱 월급만 받는 구조에서는 재성이 많아지는 거는 국가사회 프로젝트를 하든가 공무원으로 있다가 내가 있는 부서에서 무슨 그 부서별 사업안이 크게 만들어지더라. 내가 무슨 공공복지부에 있었는데 갑자기 지역에 도서관 짓는 그 행사를 나라에서 막 5개년에 걸쳐서 전국에 도서관을 막 300개를 짓는 일을 내가 관장을 하게 되면서 월급은 똑같은데 이 업무량은 늘었네.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뭐 진급하고 승진할 수도 있겠죠. 이 재성은 내 관리 영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인이 재성을 잘 갖추고 있으면 내 관리 영역이 넓어요. 근데 재성이 없으면 관리 영역이 없는 군인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지역 사령관, 내 관할 지역 여기야. 이 지역에서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관리구역이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육군본부 군수참모, 뭐 육군본부 행정과장, 뭐 이런 분들은 특별히 내 관리 영역이 없어. 나 그냥 시키는 일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서울시장을 하려면 서울시장한테 재성은 서울시예요. 뭐 수자원 공사의 뭐 충주지역장, 충주지역 사업본부장, 충주지역의 뭐 댐은 다 내가 관리를 하는 거야. 충주댐에서 사고 나고 거기 인명사고 나고 발전량 줄어들면 그거 내 책임이야. 내가 가서 해코지를 안 했어도 내 책임이야. 서울시의 다리가 무너지면 서울시장 책임이야. 지금은 이제 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을 뽑았는데 예전에 90년대 이전에는 저기 위에서 꽂았어요. 이렇게 너 서울시장 해. 그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죠. 90년대에 사고가 많았죠. 1990년대에 백화점 무너지고 다리 끊어지고 뭐 비행기 추락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장을 임명했어요. 행정부에서 내리 꽂았죠. 선거가 없었어. 지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때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어. 근데 서울시장이 지은 다리 아니잖아. 그거 지은 지가 20몇 년이 넘은 다리인데 그럼 60년대에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지. 아니야. 어쨌건 내 관할 구역에서 다리가 무너졌으면 그게 내가 가서 다이나마이트로 터트린 거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관리를 잘 못한 거야. 미리 알아챘어야지. 그걸 어떻게 알아챕니까? 그 못 알아챈 것도 네 잘못이지. 뭐 어쨌든 그런 거예요. 뭐 수해를 돕다가 누구 상병이 죽었어? 이게 책임을 안 지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여기까지만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다리가 무너졌는데 사실 자기 잘못은 아니야. 이제 관리를 좀 부주의했다는 건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강력적일 수 있는 건데 옷을 벗었어. 그 이유는 내가 책임자니까. 이 책임자가 뭐 하는 거예요? 책임자.
책임지는 사람. 내 잘못인 건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이야.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이제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재성은 사실 내 관리 영역인데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부과돼요. 근데 거기 관성까지 있으면 책임이 세게 부과가 되고 관성이 좀 없어도 일단 재성 자체가 책임이라는 게 부과가 된 거야. 내가 다루던 개가 사람을 물었어. 내가 물었어? 개가 물었지? 근데 걔 책임자 누구야? 나잖아. 걔가 담벼락을 넘어갔든 내 손을 나를 물고 누굴 가서 심었든 어쨌든 관리 책임자는 나야. 그러면 그 사람이 다쳤으면 내가 그거 물어내야 돼. 그 다친 치료비서부터 사과도 내가 해야 돼.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 재성이 많아지게 되면 인성이 줄어들게 된다인 거고요. 다음, 식신상관한테는 할 일이 생기게 된다. 식신상관이 더욱 활성화된다가 되는 거고요. 관성이 강해져요. 인성은 약화되지만 관성은 강해져. 하지만 관성을 강하게 하여 다시 관성이 인성을 강하게 하는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재성이 강화되면 그 다음 타임포로 관성이 혜택을 입는다. 식상은 기운을 설기한다. 기운을 설기한다는 말은 5가지 일을 했는데 8가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재성이 없고 식상만 있던 사주에서는 연결고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식상까지만 머물던 일들이 재성까지도 보게 된다 같은 경우죠. 식상까지만 결과를 본다라는 거는 나는 그 과정을 행함으로써 내 임무를 완수했다. 굳이 내가 결과까지 볼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이 제조 생산을 하고 있어. 어떤 인형, 봉제 인형을 만들고 있어. 근데 나한테 판매 임무는 없어. 그 사람은 식상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전시하고 판매하고 돈을 다루고 이걸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봉제 공장에서 인형 만드는 사람이 그 인형이 내 책임이야? 아,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돼. 나는 봉제 인형에 눈을 붙이든지 팔다리를 붙이든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재성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이제 관성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식상을 쓰던 사람이 재성운이 오게 되면은 내가 기르고 키우던 것의 다음 단계인 판매하고 소유하고 관리하는 일까지도 하게 된다. 가령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돌보시는 분들, 임시보호소에서 동물 돌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은 식상 쓰는 거야. 근데 재성이 없어도 돼. 내가 그거를 뭐 판매하고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만 돌보면 되는 거야. 돌보다가 죽을 수도 있어. 뭐 많이 다친 강아지나 고양이를 구조했는데 그 야생동물 보호센터에서는요. 그 야생동물 보호센터에서 다친 동물들이 이제 오는데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제 눈앞에서 비둘기가 차에 치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비둘기가 막 피를 흘리면서 떨쭉거리고 가길래 좀 있으면 그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하게 생겼길래 걔를 주워다가 인도에다 놨는데 다시 퇴근할 때 가가지고는 그때도 계속 숨이 붙어 있는 거를 보고는 아이고 이 녀석 불쌍하다 하고 내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 다친 비둘기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했더니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전화를 하면 수거를 해간대. 근데 거기 후기를 읽어봤더니 수거된 비둘기의 태반이 다음날 아침에 죽는다. 그래서 수의사 가기 전에 대기하다가 대부분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직접 얘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비둘기 치료하는 동물병원들을 확인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거기서 약을 발라주면서 아이고 이미 내장 파열이 아마 됐을 거다. 얘는 치료가 안 될 거다. 저희 집에서 4일인가 살다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산에다 가서 땅 파가지고 묻어주고 그랬는데 그 야생동물 보호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 왜 대부분 다쳐가지고 왔는데 하는 데까지는 해보지만 재성이 없다는 것은 굳이 책임질 필요까지는 없다. 나는 할 만큼 했어. 근데 재성까지 가지고 있으면 할 만큼 했어가 아니야. 책임도 져야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재성 없는 식상이 속 편한 거야. 그냥 나는 베풀었을 뿐이고 나누었을 뿐이고 기르고 키웠을 뿐이고 나 몰라 내가 그게 뭐 잘못돼도 뭐 내 책임이야? 그쵸? 근데 유기동물 보호소 같은 곳에서는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임시 보호자라든가 보호센터 같은 데서는 잠깐만 보호하는 거니까 책임이 없는 그런 형태죠. 자, 아무튼 재성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물, 어떤 소유하는 것, 내가 다루고 관리하는 영역에 대한 책임이다. 많은 분들이 가끔 제 사주에는 재성이 없어서 슬퍼요. 왜 저는 재성이 없을까요? 그럼 속 편하시겠네. 속 편하시겠어?
이게 공무원 중에서 재성 없고 관인으로만 돼 있는 공무원이 가장 속 편한 사람이에요. 관성, 인성, 직급은 있고 직급의 권한도 있는데 재성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책임지고 무슨 지역에서 사고 난다고 내가 계급장을 떼고 할 일이 없는 거야. 난 그냥 시키는 일 잘하면 되고 권한만 있는 거야. 관성의 권한, 뭐 이런 것들, 관성, 인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니까 재성은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 관리해야 되는 영역들,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겁니다.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책임질 게 많은 건데, 근데 책임질 게 이제 한도를 넘어서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고 자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무책임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형태고, 그래서 사주에 재다신약이 있는 사람들은 딱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움직여라. 자기 한도를 너무 넘어서지 마라. 옛날에는 주로 몸으로 노가다를 떼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재성이 많으면 명이 짧아졌어요. 이제 힘들어가지고. 근데 요즘엔 재성이 많아도 몸으로 하는 일보다는 머리나 정신으로 멀티로 IT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재다신약은 몸만 힘들고 거지다라는 형태들이 요즘엔 잘 안 나타납니다. 은행에서 일을 해도 요즘에 컴퓨터가 대부분의 일을 하죠. 옛날처럼 주판 튕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컴퓨터가 순식간에 다 계산을 해버리고 요즘 은행들의 직원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왜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인공지능 AI 나오면 각종 이제 뭐 음성 전달 서비스업도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자, 재성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의미. 소유, 지배관리의 이슈, 경제활동의 이슈, 현실, 과정, 식신의 결과가 나타나는 운, 실적, 결과물, 일간과 음양이 다른 음양 조화를 이룬 재물. 자, 재성도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는데 정제는 일간하고 음양 조화를 맞춘 겁니다. 음양 조화를 맞추는 형태는 대체로 필요한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음양이 같은 거는 이게 뭐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음양 조화가 같다와 다르다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많이 갔으면 이쪽에서 좀 적게, 이쪽이 이런 특성이 많으면 저쪽에서 저런 특성이 많게, 그래서 합쳤을 때 균형이 맞춰지는 것을 음양 조화를 맞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는 대체로 필수품이나 나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개념이 강하고 편제는 나하고 음양이 같아서 굳이 음양 균형을 맞추는 요소가 아닌데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형태가 아니라면 내가 과한 건 더 과해질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건 더 부족해질 수도 있어. 근데 대체로 사람들의 심리가 과하지만 더 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돈. 100만 원, 야, 내가 보기엔 너한테는 100만 원이 적당이다. 뭔 소리야? 나한테 1억이 필요해. 또 1억이 딱 들어오면 1억 가지고 되겠어? 10억이 필요해.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 그래서 사람들이 정제하고 편제 중에 뭘 더 좋아하냐면은 그쵸, 편제를 횡재라 그러잖아. 생각지도 못한 돈. 정제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지는 돈이고 편제는 그런 필요한 만큼의 계기가 없이 그냥 갑자기 우르르 마치 카지노에서 우르르 쏟아지는 돈. 하지만 재성이라는 거는 내 돈이 나갈 수도 있고 남의 돈이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르르 나갈 수도 있고 우르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정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정제는 나하고 음양 균형을 맞춘 겁니다. 다만 이 정제는 대체로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상실을 했을 때 정제하고 편제 중에서 상실의 고통이 어디가 더 크냐 하면은 정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으로 돈을 번 사람,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코인으로 하루아침에 3억을 벌었다. 그 사람은 막 돈을 써. 그쵸? 아싸, 횡재 3억, 뭐 좀 사야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3억 가지고 어디다 쓰냐, 집 살려면 30억이 필요한데, 뭐 이러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횡재를 하면은 내가 한턱 쏠게!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떤 분이 신발 공장에서 하루에 진짜 10시간을 일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 180만 원을 받아가지고 꼬박꼬박 저축을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내가 드디어 200만 원을 적금을 받았어. 이거 어디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횡재로 얻은 3천만 원하고 저기 꼬박꼬박 모아서 알뜰살뜰 모은 200만 원하고는 그 느낌이 다른 거야. 근데 누가 그 200만 원을 훔쳐갔어. 그럼 이제 세상을 다 잃은 거야. 맞아. 2천만 원이 횡재했는데 오늘 주식으로 2천만 원을 땄는데 다음 날 다시 주식으로 2천만 원을 잃었어. 그러면 속은 좀 쓰리지만 없던 돈이라고 치자. 이게 가능해. 근데 1년 동안 모은 200만 원이 사라졌어. 이게 없던 돈으로 칠 수 있어. 내 인생이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편제의 상실보다 정제의 상실이 심리적 고통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남의 정제는 소중히 지켜줘야 돼. 남의 정